스트레스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뭐 우울증, 아까 뭐 디스크 있었죠? 아까 디스크. 이 치료법을 가르쳐 줄게요. 마사지법과 운동법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 장갑을 하나씩 다 갖고 가요. 자, 요 흉쇄유돌근이 이거예요. 이거 흉쇄유돌근. 이거를 좁게 잡지 말고 넓게 잡아요. 양쪽을 잡고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줘. 천천히.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이 목의 흉쇄유돌근이 굳어지면은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그 다음에 여기가 수축되면 아프진 않아요. 근데 어느 때 아파요? 거기에 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늘어나. 그러니까 뒤에 과부하가 걸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뒤에가 아픈 것도 다 이 흉쇄유돌근이 짧아져서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보고 있잖아.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짧아져.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흉쇄유돌근을 넓게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마사지. 이 방법이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 상악근은 경추에서 가장 깊은 근육이기 때문에 여기에 숨겨져 있어. 이 흉쇄유돌근 속 뒤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보기만 해서요. 여기서 이게 돌려. 이렇게 돌리면은 자 봐봐요. 이게 반대로 돌리면은 요 긴 라인 있죠. 여기에 앞으로 1cm만 앞으로 밀고 가면은 스치듯이 가면은 찌릿찌릿해. 이 부위를 대고만 있어도 되고 나는 좀 시원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예요? 쭉쭉 밀어줘. 위아래로. 이렇게. 자, 봐봐요. 정면에서 흉쇄유돌근 잡고 45도 이상 틀어. 그러면은 이게 오픈이 돼요. 앞으로 밀고 나서 이렇게 찌릿찌릿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3분에서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사각근을 해주면은 피로 스트레스가 싹 풀려. 피로 스트레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종동맥에서 혈액순환을 시켜줍니다. 이게 이 부분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후두와 상하관은 우리가 여기 있죠. 여기 뒤에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꼭 잡아 눌러주는 거예요. 아니면 잡아 당기면 돼. 남들이 해줄 때는 이렇게 딱 거기 홈을 잡고 잡아 당겨요. 여기 뒷부분 있죠. 홈 들어가기 홈 있죠. 네. 이것만 해주면은 두통이 사라지고 피로가 풀려요. 눈도 좋아지고. 이렇게. 그래서 경부는 마사지를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제 이게 견인 치료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자 봐봐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기 때문에 깍지 끼고 침대 밖으로 이제 여기가 침대 모서리예요. 모서리. 침대 모서리.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이렇게 눕는 거예요. 이렇게 깍지 끼고 이렇게 누워요. 그럼 이게 목이 뒤로 제껴지겠죠. 침대에 누워가지고 무슨 말 알겠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그래 놓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야. 아까 같이.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쭉 내려놔. 그럼 목이 뒤로 제껴지면서 쭉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게 침대에 목을 빼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계속 움직여줘. 천천히. 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이렇게 회전시켜서. 그 다음에 또 마사지를 해줘.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늘어나겠죠. 이건 뭐예요? 중력에 의해서 목이 늘어나. 이 견인치료보다 훨씬 더 시원해. 뭐 효과도 좋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일어나거나 올라갈 때는 목이 삐끗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일어나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꼭 깍지 끼워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마사지 한쪽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한쪽 들고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예요. 한쪽을 딱 받치고 이렇게 마사지. 이렇게. 무슨 알겠죠? 그래서 침대에 여기에 목이 이렇게 쭉 처지게 해가지고 마사지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알겠죠? 그렇게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목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접경골은 요거 자 장갑을 끼시고 자 나는 검지가 편하다면 검지로 하시면 돼요. 중지는 좀 힘들어. 그죠? 검지로. 어금니와 어금니가 갈라지는 데 있죠? 안쪽.
거기를 한 몇 번씩 만져. 어금니와 어금니가 갈라지는데. 그쵸? 몇 번 만졌죠? 그 다음에 이제 볼을 15번, 15번. 천천히. 기수각이 넣어가지고. 15번. 15번 했어요. 근데 밖에 보니까 약간 굳은 데가 있죠? 뼈처럼 느낌이 오죠? 그 뼈가 아니라 근육이 굳은 거야. 우리가 평생 씹었잖아요. 그 다음에 힘만 줘도 우리가 이걸 꽉 아물어요. 그러니까 역도 선수들이 마우스피스 안 끼면 이빨 다 나가요. 그러니까 힘을 쓸 때 우리는 이걸 꽉 아물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석구석을 이렇게 눌러주죠. 구석구석. 이렇게. 그 다음에 잉어 있죠, 잉어. 이게 한 세트야. 반대쪽. 얼굴이 갈라지는데, 볼. 15번. 저 갖고 가요. 반대쪽 갖고 가. 여기 더 있으니까. 볼 15번. 굳은 데, 이제 굳은 데 있죠? 해주고. 구석구석. 구석구석. 그 다음에 잇몸.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을 몇 세트? 세 세트. 어금니 사이 매치볼 굳은 곳, 그 다음에 구석구석, 그 다음에 잇몸, 이렇게 하고 한 세트입니다. 매치볼 15회 해가지고 3세트 하고 이빨 닦아요. 그 다음에 저녁에 또 3번 하고 이빨 닦고. 이거 하면은 여기 밑에 다 들어가요. 다크서클부터 해서 이게 다 들어가고, 눈 좋아지고, 코 좋아지고, 귀 좋아지고, 면역력 좋아지고. 아니 근데 이철이 아까 방금에서 그런데 여기 처진 게 다 들어갔대. 여기 지방, 여기 다크서클도 없어진다니까? 아니 이게? 이빨 닦고 나서 마사지하는 아, 이빨 닦고 해도 되는데, 왜 이걸 먼저 하라고 하냐면은, 습관화가 안 된 사람들은 잊어버리니까. 해보니까 습관화가 안 된 사람들은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먼저 이빨 닦으려고, 이거 먼저 해야지 하면, 이걸 하고 나면은 이제 이빨 닦으니까, 이걸 하는데 이 밑에 다크서클 이 정맥이, 이 근육 사이에서 안아정맥이 있어, 안아정맥. 이것은 안아정맥. 여기서. 뭐냐면 눈 밑에 와라는 것은 움푹 파인 거야. 이게 원래 이게 안 와예요. 이게 움푹 들어갔다 이 말이야. 아까 우두 와 삼각형의 와 이게 홈이 있잖아요. 여기가 홈이 있잖아요. 여기 와야 와. 여기가 응? 안아는 건 눈 밑에 중봉에 이제 정맥이 있는데 여기에서 혈액은 어떻게 돼요? 동맥에서 안으로 가서 다시 정맥으로 빠져나오죠. 그죠? 근데 이 혈관을 여기서 안아 정맥을 올가미 해. 그러면은 혈액은 공급돼도 혈액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혈액이 계속 누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풀 수밖에 없고 나중에 약해지면 여기가 지방이 찰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계속 새로운 혈액이 들어가서 영양분 공급,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착한 것을 빼줘야 돼요. 노폐물을 빼줘야 되는데 빼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아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젖병골에 보면은 나비 모양이잖아요. 나비 모양 뭐 이렇게 됐다 보면 이 안아 쪽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있어. 여기 구멍을 통해서 신경과 혈관이 나오죠. 근데 이 젖병골이 제한이 걸리면은 그 구멍 통해서 신경혈관이 아예 순환이 안 되죠. 꽉 조여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과 혈관을 같이 조절해 줄 수가 있는 게 이게 이 젖병골 마사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크서클은 그냥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볼록 튀어나온 선 있죠? 여기 밑에 여기가 그래서 이 안아 정맥을 없앨 수 있는 게 이 젖병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쪽에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 앞에 여기를 쥐어 뜯어요. 그래서 분리된 걸 쥐어 뜯는 게 대흉근이에요. 이렇게 쥐어 뜯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쥐어 뜯어.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홈을 쭉쭉 파고 들어가. 손으로. 이걸 많이 파야 돼. 그 마지막 쭉쭉 가다 보면 뚝뚝 걸리는 게 있어. 이게 이제 늑골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여자들 유방 암 치료하는 거야. 이게 되면은 암이 멍울이가 다 깨져요. 그 다음에 여자들 유방 처지는 것도 여기 소흉근 뜯어줘야지 업이 돼. 이제 그 사모님들이 가슴이 좀 처졌다 그러면은 열심히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볼륨업이 되면서 탄력성이 돼. 왜 둘이 사귀시는 거야? 여기 이렇게 이걸 해줘야 스트레스. 남자들도 올라가겠네. 네, 올라가죠.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소흉근 이게 뜯어주면 소흉근이 좋아지는데 소흉근이 어깨 근육에 이 조절을 해줘요. 어깨 근육은. 이제 요거는 경부까지 치료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풀려요. 이게 여기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뭐 과로를 했다든가 했을 때 이걸 해줘야 돼요. 아까 수면 무호흡증도 여기서 다 풀리는 거예요. 목하고 입안에서.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눈, 황반변성, 녹내장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조절해요. 그러니까 눈을 치료를 못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비염 안 나는 이유가 이게 입안에서 아까 적병물 있죠? 여기가 굳어버리니까 비염이 안 나고. 그 다음 이명 비용 환자들도 자주 하면 좋아지겠네. 비용 어마어마하게 치료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기라고 해요. 저희 한 달 약 먹고 한 달 일교 마사지 하잖아요. 한 달이면 치료가 다 끝나거든요. 비염이 한 달 치료하면 됩니다 하면은 비염 환자들이 다 사기라고 해요. 그렇죠. 자기 해본 건 다 해봤더니 네. 한의원 치료도 해보고 양방 치료 해보고 근데 안 나. 며칠에 보니까 이명도 난 거야. 그 다음에 이명 났고 전정신경이요. 매니에를 주고 귀가 안 좋았던 질환 있죠. 이명도 여기서 다 나요. 그러니까 이 불치병이에요. 이게 이 저평골이 굳어지면은 불치병이에요. 양방에서 치료 불가해요. 황반변성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치료 한 10명 됐어요. 녹내장도 되고. 그래서 이 저평골 마사지 그 전에 거를 한번 같이 강의를 해가지고 꼭 하세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라든가 우리가 이게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 경부에는 이 사각근에는 혈관을 올가미할 수도 있고 신경을 올가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혈관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까 사각근 사이에서 올라가요. 사각근이 굳어졌네? 그럼 어떻게 돼요? 혈관을 꽉 조여버려. 그러면 이게 순환이 돼요, 안 돼요? 경동맥을 꽉 조여버려.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신경을 올라갈 때 꽉 조여, 내려올 때 꽉 조여버려. 그러면 이 신경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혈관의 문제, 신경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뇌혈관의 문제, 경동맥, 여기서 다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중풍을 여기서 잡는 거예요. 목이. 그러니까 중풍 예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신경 중에도 미주신경, 자율신경, 실족증 있죠? 다 여기서 나옵니다. 교감신경, 다한증, 뭐 이런 거 있죠? 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그 부조하잖아요. 그죠? 그걸 다 어디서 조절해? 여기서 조절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횡경. 횡경막, 횡격신경. 그래서 횡경막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폐하고 심장을 싸고 있는 막입니다. 자,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에요. 그래서 이게 횡격막 운동도, 횡격막도 근육이에요. 이게 운동이 돼줘야 폐와 심장에 과부하 걸려 안 걸려요? 이게 돼줘야 폐와 심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굳어버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목이 굳어지면서 횡격막 호흡이 안 돼. 숨차기 수도 있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심장을 좋게 만들고 싶다. 내가 심장 마사지를 해줘야지만 좀 될 것 같아. 너무 힘들다. 막 심장 부정맥이 막 뛰고. 그러면 심장 마사지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잖아. 칼을 갈라가지고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이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뭘로 봐? 목으로 봅니다. 왜 심장이 좀 약해? 심장을 강하게 하고 싶어. 뭐예요? 집어넣어 심장을 할 수는 없잖아. 여기를 풉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서 호흡이 되게 만들어져요. 심폐기능이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게 이 목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내가 타고 나서 심장과 폐가 안 좋아? 목 마사지 해줘야 돼. 자, 횡격막 운동이 안 되니까 심장에 요 음압이 없어지니까 지 혼자 스스로 해야 돼. 누가 안 도와주니까, 횡격막이 안 도와주니까 심장이 과부하 걸리죠. 심장이 과부하 걸렸다는 말은 뭐가 돼요? 심장이 비대해지는 거지. 심장 자체가 근육이 이게 이렇게만 하면 될 걸 가지고 이게 안 도와주니까, 횡격막이 안 도와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과부하가 걸려 안 걸려요? 과부하 걸리죠. 그럼 심장 자체가 어떻게 돼요? 비대. 그러니까 심장이 커졌네요. 그럼 뭐예요? 그만큼 압박이 심했던 거예요. 심장 할 일을 갖다가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횡격막이. 이게 오랫동안 되니까 심장이 어떻게 돼요? 비대해지고. 그 다음에 심장이 비대해지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관상동맥. 관상동맥이 또 어떻게 돼요? 막히는 거죠. 그게 협심증인 거예요. 협심증 예방하고 치료하고 어디로 해요? 집어넣고 심장을 할 수 없으니까 목을 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목. 그래서 목이 이 심장과 폐 쪽에 문제를 치료한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뭐가 있어요? 간이 있고 위가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은 소화가 안 되죠. 이건 왜 안 돼요? 자, 밑에 요 옆에서는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지만은 밑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줄까요?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 그럼 간과 이가 움직여줘야 돼. 간과 이가 움직여줘야지 제 기능을 할 거 아닙니까? 위장이 횡격막 운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 멈추죠. 위장이 멈춰 있는데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위경련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겁니다. 위장이 멈춰요. 멈추는 이유는 횡격막 운동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 자, 이게 이제 오늘 그거 공황장애가 왜 발생했는지 이걸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공황장애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기본적으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굳어져? 경부의 사각근, 목이 굳어져요. 사각근이 굳어져. 목 사각근이 굳어지니까 동맥을, 혈관을, 신경을 이런 것들을 올가미 해. 그러면 몸의 증상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과도하다 보니까 목 굳어지는 정도가 강해져.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 혈관이 막혀서 뇌의 혈액순환이 안 돼. 그럼 뭐가 돼요? 갑자기 쓰러져. 순간적인 뇌 허혈 상태가 돼서 쓰러져.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은 정상. 그 다음에 심장이라든가 폐에 호흡이 안 되면서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켜. 아니면 심장에 문제를 일으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 죽을까? 공포가 생겨. 이 신체적인 증상이, 신체 증상이 나타나니까 내가 꼭 쓰러지거나 응급실을 여러분 갑자기 길 가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을 2번, 3번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호흡곤란으로 2번, 3번 응급실을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심장이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하고 뭐래요? 겁을 먹어. 그러면 이게 언제 또 나타날지 몰라 하는 불안감이 생겨. 공포와 불안이 생겨. 그게 뭐예요?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가 이제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나죠. 밀폐된 공간에 회의하러 들어가면 막 온몸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또 불안해서 집 안에서 밖을 못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광장 공포증이라고 해서 이 넓은 광장에 내가 쓰러져도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그럼 내가 항상 불안해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친한 사람 데리고 가야지 뭐
마음이 편해. 그다음 내가 옛날에 버스 타고 가서 뭔가 막그 설사를 많이 했었어. 너무 고생을 했다. 그럼 버스만 타면 어떻게 돼요? 타지를 못해. 불안해서. 언제 화장실에 뭐 설사가 나올지 몰라서. 이런 트라우마. 그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게 압이 올라가잖아요. 일단에 이때 또 증상이 심해지거든. 그럼 비행기만 타면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막 불안해하고 막.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다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이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이 자 스트레스로 인해서 목이 굳어지면서 신경혈관 이런 것들이 다 올가미쳐서 신체 증상으로 몇 번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죽음과 공포, 불안, 초조 이런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이제 이게 언제 또 발작할지 모르니까 계속 불안해. 이게 공황장애입니다. 또 치료는 어때요? 무엇 때문에 발생했다는지 알죠? 그 전에는 원인을 몰라.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 왜 스트레스가 왜 그랬지? 스트레스는 안 받으면 되는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원인은 목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치료가 하는 겁니다. 목만 열심히 마사지를 해서 이 증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럼 인지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증상을 없애주고 자 아까 목을 치료해주니까 횡격막 운동도 잘 되니까 호흡도 잘 되고 심장도 원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 위장도 잘 움직이기 시작했어.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몸의 증상을 목을 치료를 함으로써 가르쳐 치료가 돼. 증상이. 그러면서 목을 치료하니까 스트레스도 해소가 돼.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인지를 시켜주면은 원인을 알잖아요. 그럼 이것만 치료하면은 공황장애가 안 낫는다 이거죠. 이것만 치료해주면은 공황장애가 낫는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 그게 해결이죠. 그래서 신체 증상을 없애주고 인지치료를 해주는데 사람마다 공포라든가 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나 죽어도 좋아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겁이 많은 사람은 인지치료가 오래 걸려요. 왜? 그 불안감에서 공포에서 벗어나야지만 이게 완치가 되거든. 근데 나는 언제 죽어도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 쓰러지긴 하네. 뭐 미국 부르면 된다고?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극복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공황장애는 치료가 되는 건데 기간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증상 치료는 거의 똑같이 치료가 되는데 증상에서 뭐예요? 이거 인지 치료라 해요. 내가 어떻게 돼서 이게 내 공황장애가 이렇게 발생했다. 그럼 여기만 치료하면은 목만 치료하면은 된다. 이거면은 딱 끝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여기만 치료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증상이 나타나려고 하면 여기만 열심히 풀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믿냐 안 믿냐가 누구예요? 본인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환자 자신이 믿어야 되잖아요. 믿음이냐 불신이냐. 믿음의 상태가 되면 공황장애가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원래 공황장애 엄청 쉽습니다. 의외로 공황장애 치료가 하루 만에 끝난 사람도 있고 한 3달 만에 끝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그거는 그 사람 자체의 믿음이냐 불신이냐에 따라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공황장애는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스트레스라는 마음적인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문제가 뭐의 문제를 만들어요? 목에 이 신체 증상을 만들어. 이 신체 증상이 어떻게 돼요? 불안과 초조와 공포를 만들어. 그래서 뭘 만들어? 공황장애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이렇게 계속 연결 작용을 하는데 그 연결고리는 어디에 있어요? 목의 사각근에 있죠. 혈관과 신경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지치료가 언제 끝나냐에 따라서 공황장애는 치료가 빨리 끝나냐 늦게 끝나냐는 이제 환자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끊어주세요. 이게 이제 우울증에서 한번 할게요.